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5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4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시 을사년 신사월 을료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료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뭐 남자의 계절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뭐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방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간목이 대립목이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초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또는 넝쿨식물처럼 휘어지고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입니다. 간목은 길고 단단하고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작고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오로지 뭘 해야 된다?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가 되는 것이고, 간목처럼 을목은 관사를 중에서 작벌한다, 베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경신금을 쓰는 경우에는,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쓰는 경우에는 수를 생하는 목적, 금생수 하는 목적으로서 관성을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간목처럼 을목은 작벌하는 용도로 금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화초를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분 속의 화초가 됐던 아니면 넓은 들판에 있는 화초가 됐던, 일단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면 햇볕이 아주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다라고 보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 작물, 화초는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논밭에 있는 모라든가 아니면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 햇볕들이 쨍쨍쨍쨍 내려쬐는데 물이 없다. 그 농사 다 망한 겁니다. 물이 있어서 을목을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을목은 임수를 쓰느냐 계수를 쓰느냐 여러 가지 이제 정인이 좋다, 편인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을목 입장에서 임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돼서 정인이 좋다라고 해서 임수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을목의 특성상 계수를 치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을 때 대해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계수는 우루수와 같다라고 했죠.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 임수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우물을 파서 길러다가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이니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계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계수만큼의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나무가 목분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 계수는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고, 또 수가 있으면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도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 수극화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배울 때 수국 물이 불을 끈다, 뭐 이런 등등 상생상각을 보는데 그냥 너무 단순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처럼 수가 있으면 원령이 뜨거운 여름일 때는 조후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수국화를 한번 머릿속에 띄어 올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가 왕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미월도 마찬가지로 화가 왕한 계절, 화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역시나 남방화로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4월, 5월, 미월, 특히 이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왕하게 되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다수갈이 된다 그랬죠. 물이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 줘야 된다.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신금이 을목을 갖다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수를 생해 줘서 수가 살아나는 만큼 목도 살아날 것이고, 수가 살아나는 만큼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서 선을 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에어컨 있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을목은 먼저 계수가 있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 보좌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4월에 계수도 없고 수도 없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가 화가 된다 그러면, 이때 을목은 기명, 나를 버리고, 기명이라고 해서 나를 버린다, 버리고 화를 쫓아간다, 종합격이라고 해서 이것도 염상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수, 경금을 써야지만 4월에 을목이 뭘 할 수 있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리고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사주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어느 오행이 왕해져 있고 어느 오행이 약해져 있고 사주가 너무 더울 수도 있고 너무 추울 수도 있고 해서 중화가 안 된 사주가 대부분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중화시키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개념하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주 안에는 5가지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안에 있는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체의 단체장 또는 국가로 따지면 대통령 또는 임금과 같은 것인데,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단체를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이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그 단체를 또는 그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저력이나 카리스마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 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조후용신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용신을 취용하는 양대산맥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을지는 사화는 양화가 됩니다. 이는 본시 사는 음이고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인데, 왜 사화를 양화라고 했냐면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화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화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과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화의 본기가 바로 이 병화가 되죠. 천간의 병화는 음화가 아니라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사화는 양화로 봅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목이 화를 생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목이 화를 생한다. 내가 생한 것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고요. 또는 아랫사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산하는 것이니 나의 언행이라든가 나의 창작물 같은 걸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식신 또는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고 굉장히 또 수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하게 되면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가 돼서, 이거는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폼생폼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간이 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양의 관계,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의 관계가 되거나 반대로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슨 격? 상관격이 된다. 상관격. 그래서 이렇게 상관격이 되는데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입니다. 화왕절이죠. 화가 4월이 되게 되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죠. 여기가 병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해지게 되면 설기태가 또는 설기과다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목이 뭐 할 수 있다? 말라 죽을 수 있다. 이걸 갖다가 고사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4월에 이렇게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약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해서 을목이 고사, 즉 말라 죽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후하는 것과 일간 을목을 같이 생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봤을 때 바로 인성인 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임수는 우리가 임수 설명할 때 대해수 또는 강호수라고 해서 큰 바다나 강물 같은 것이고요. 계수는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해서 을목이 임수는 정인이고 계수가 편인이니까 임수가 좋다가 아니라 을목이라든가 간목은 수를 필요로 할 때는 임수보다는 계수를 더욱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수를 얻게 되면은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고, 또 수를 얻게 되면은 4월의 뜨거운 열기를 뜨겁지 않도록 조후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해서 4월에 을목이 인성인 수를 얻게 되면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그러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4월의 경우에는 수가 여기에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약해지게 됩니다. 화다 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하면 나무 같은 경우는 고사하지만 수는 말라서 그 수원이 말라서 없어지게 되죠. 화다 수갈. 그래서 4월에 을목이 인성인 수를 쓸 때는 수만 딸랑 써서는 안 되고 관성인 금이 있어서 금이 개수를 이렇게 생할 수 있도록 원불절 계속 금이 있게 되면 개수를 생해서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마르지 않은 개수가 인성이 있어야지만 을목을 생하고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월의 을목은 인성과 관성을 같이 대동해서 용신을 치용해야지만 4월의 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지 사화를 봤습니다. 사화. 자, 4월이라고 하는 것 염상절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상대적으로 목은 4월이면 여기가 이제 병지가 됩니다. 목은 약하고 화는 왕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 을목 입장에서 4월은 상관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과 진상관격이 될 겁니다. 일간은 약하고 화가 왕해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설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진상관격이 되는 것인데, 현재 4월을 봤기 때문에 화가 더 왕해져 있고요. 사주는 좀 더욱더 조열해져 있습니다. 목은 그만큼 더 고사 말라서 죽을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간 보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 목에 해당이 되고요. 수가 없는 나무는 화에 의해서 목분비해한다 했죠. 목분비회가 됩니다. 그래서 화를 생할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견인 을목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금, 수가 필요한데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금은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겠죠. 화는 왕하죠.
일간은 약하죠. 금은 나를 극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월간 보게 되면 신금이 이렇게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사유회금이 되죠. 신금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화도 왕하고 금도 왕한데 일간이 약해서 식상도 감당을 못하고 관성도 감당을 못한다. 뭐가 되죠? 극설교집의 사주국세가 됩니다.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또는 인성을 얻어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하나의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상관격이 됩니다. 화토 장인이 일간이 약하고 상관왕한이 진상관격이 될 것이고요. 화가 왕한 만큼 어떻다? 사주는 더욱더 조열해지고 그만큼 일간은 더욱더 약해질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인성을 얻었습니다. 인성은 목을 이렇게 생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성인 수는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금은 어차피 또 수를 생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뜨거운 여름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수 하나만 가지고 이 전체 국세를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힘이 부족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일간 자체가 지지로 통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신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수가 있다고 해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건 아니고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을 이렇게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명리 용어로 하면 상관 제사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금이 일간을 극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가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너무도 약한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자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금 2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극설교집의 사주가 됐기 때문에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제살이 된다 하더라도 극설교집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지로 뭐가 됩니까? 4월에 유축회금이 되죠. 사유 축 3합이 돼서 금국을 이루게 되니까 신금이 투출이 굉장히 금이 왕합니다. 물론 이제 4월에 사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이 이렇게 4월에 왕하더라도 이건 제살은 가능합니다. 식신제살의 구조가 되는데 이건 식신제살이라고 보기도 그런 것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잖아요. 이건 그냥 단지 극설교집이 될 뿐이다. 이건 제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극설교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병자시도 따지고 보면 상관제사기보다는 극설교집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해시는 조금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해수가 있잖아요. 해수는 을목이 통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약하더라도 극신약, 아까 말했던 병자, 정축, 병술, 갑신, 을류, 뭐 경신사, 이모, 개미 등등과 같이 너무 극신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식신제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수를 얻은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에서 아마도 오늘 생시 중에서는 아마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정해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간이 약하다는 개념에서 만약에 무인시를 선택한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습니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이 일간이 뿌리는 얻었지만 수가 없으면 어차피 뿌리 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고사가 되겠죠. 고목 또는 고사가 될 겁니다.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거기다 대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나를 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일간의 뿌리를 얻었지만 수가 없어서 사주 자체가 너무 건조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묘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묘유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경진시, 신사시는 어떨까요? 사유회금에 이렇게 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관사름 잡으러 볼 것이냐? 아니, 이거는
극설교집입니다. 그냥 단지 극설교집의 좋지 못한 사주가 완전히 편고한 사주가 되고, 신사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신금 및 출수 이간을 극하게 된 역시나 극설교집의 사주.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이 수를 생한다라고 또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금이 수를 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목도 뿌리가 없고요, 임수도 뿌리가 없습니다. 그냥 구조상 뭐 이렇게 칠살이 임수를 생하고 임수가 일간을 생하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극설교집이 아니라 요거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된다라고 해서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임수가 너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의 자체가 뿌리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개미시 또 역시나 좋아 보이지 않고요. 갑신시 마찬가지로 간목이 있어서 뭐 등락개갑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사유해금에 신금까지, 뭐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뭐 점은 있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죠. 선생님, 등락개갑이 되면 그래도 좋다고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등락개갑 했는데 내가 약해서 우리 오빠가, 우리 누나가 나를 업어줬는데 우리 오빠 누나도 뿌리가 없어서 매우 약한 구조가 됩니다. 천간에 을목 2개, 간목이 있다고 해서 이걸 신왕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일 괜찮은 생시가 이 무정해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대운까지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무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뭐 병자대원, 병자시, 정축시, 병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너무 약한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초년에 좀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잖아 있다 손 치더라도 일간의 뿌리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당연히 뭐 초년호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무인시면 여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모 개미 안에 임수 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기묘 무인 대운 때는 수기가 전혀 없는 그러한 구간을 만나야 되니까 무인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는 생각해 볼 때 오늘 중에서는 정해시 또는 기묘시는 묘충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금수운을 생각한다고 하면 무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 당연히 무인시보다는 정해시가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고요, 일간의 뿌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